너 같은 년이 우리 아들 만났으니까 사람 대접 받는 거야. 시어머니의 차가운 말과 함께 뜨거운 된장찌개가 제 얼굴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저는 재빨리 고개를 숙였고 뜨거운 국물이 제 어깨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 순간 15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몰랐을 겁니다. 자신이 괴롭히던 며느리가 대한민국 검사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30년 전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증거를 제가 찾아냈다는 사실도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그곳에 늘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 2부 검사 한수진이 사무실 의자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미결 사건 파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수진이 빨간 펜으로 서류의 밑줄을 그으며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똑똑. 사무실 문이 노크됐습니다. 후배 검사 김민준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선배님, 오늘 저녁 약속 있으시죠? 시댁 식사라고 하셨던 거. 수진이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5시 30분이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 맞다. 시어머니 생신이었지. 수진이 한숨을 쉬며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민준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선배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수진이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수진이 가방을 챙겨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고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핸들을 꽉 쥔 손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수진이 백미러로 자신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억지로 미소를 연습했습니다. 이번에도 참아야지. 준호 생각해서라도. 수진이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1시간 후 강남구에 있는 고급 빌라 앞에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 박순자가 사는 곳이었습니다. 수진이 트렁크에서 고급 한우 세트와 과일 바구니를 꺼냈습니다. 백화점에서 가장 비싼 것으로 골랐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시어머니는 마음에 안 들어 할 것 같았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곧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 박순자가 인상을 찌푸리며 나왔습니다. 어머, 지금 몇 시야? 생신 상 차릴 시간도 없잖아. 수진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업무가 늦어져서요. 순자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검사가 뭐 그리 바빠? 앉아서 서류나 보는 주제에. 수진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 시동생 내외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시동생 박준수와 그의 아내 최지은이었습니다. 형님 늦으셨네요. 지은이 새침하게 웃었습니다. 수진이 거실로 들어가 선물을 내려놓았습니다. 순자가 선물을 흘끗 보더니 코웃음 쳤습니다. 또 이런 거? 작년에도 이거 받았는데? 수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분명 올해는 다른 걸로 샀는데?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착각했나 봅니다. 순자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지은이는 센스 있게 프랑스산 화장품 세트 사왔더라. 역시 친딸같이 예쁜 애야. 지은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당연한 거죠. 수진이 가만히 서 있자 순자가 눈을 흘겼습니다. 뭐해? 빨리 부엌 가서 상 차려. 수진이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부엌에는 이미 재료들이 준비돼 있었습니다. 수진이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30분 후 상을 차려 거실로 가져왔습니다. 갈비찜, 잡채, 전, 나물 등이 푸짐하게 차려졌습니다. 순자가 음식을 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갈비찜이 이게 뭐야? 고기가 질기잖아. 수진이 당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불 조절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순자가 젓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15년을 살림했으면 요리 하나는 제대로 하지. 아들이 이런 음식 먹고 산다니 불쌍해서.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의 남편 박준호가 퇴근했습니다. 준호가 넥타이를 풀며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립니다. 준호가 순자에게 인사했습니다. 수진을 보더니 눈짓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어머니 혼자 기다리셨잖아. 수진이 변명하려 했지만 순자가 먼저 말했습니다. 그러게.
며느리가 검사라고 거들먹거리더니 생신상도 제대로 못 차리네. 준호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진아, 어머니께 사과드려. 수진이 참았던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순자가 계속 음식에 트집을 잡았습니다. 이 나물은 간이 안 맞고 저는 기름기가 많고 지은이가 만든 잡채는 칭찬일색이었습니다. 역시 우리 지은이는 손맛이 있어. 식사 중간 순자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결정한 게 있어.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어머니. 이 집 팔고 너희 집으로 들어갈 거야. 수진의 손에서 젓가락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어머님. 그건 너무 갑자기. 순자가 수진을 노려봤습니다. 뭐? 시어머니 모시기 싫다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 집이 좁아서요. 순자가 코웃음 쳤습니다. 34평이 좁아? 나 하나 들어가면 딱 맞지. 준호가 수진을 쳐다봤습니다. 수진아, 어머니 모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 수진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준수가 형을 거들었습니다. 형님, 당연히 장남이 모셔야죠. 저희는 집이 더 좁으니까요.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수진은 침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준호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눈물을 닦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휴대폰에 후배 민준의 문자가 왔습니다. 선배님, 내일 브리핑 자료 준비해놨습니다. 푹 쉬세요. 수진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검찰청에서는 인정받는 검사인데 집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후 순자가 짐을 싸서 수진의 집으로 이사 왔습니다. 작은 방 하나를 순자에게 내줬습니다. 순자는 첫날부터 집안 구석구석을 뒤지며 트집을 잡았습니다. 이 집은 왜 이렇게 지저분해? 검사가 청소도 못해? 수진이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바로 청소하겠습니다. 순자가 냉장고를 열더니 혀를 찼습니다. 이게 뭐야? 냉장고에 반찬도 제대로 없네. 며느리가 밥도 제대로 못해? 수진이 가방을 들고 출근하려 하자 순자가 막았습니다. 어디가? 출근해야죠. 순자가 비웃었습니다. 시어머니 모시러 온 첫날 출근을 가? 예의가 없네. 수진이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지각하면 안 됩니다. 순자가 팔짱을 꼈습니다. 그럼 나 혼자 집에 있으라고? 수진이 할 말을 잃고 서 있었습니다. 결국 수진은 연차를 썼습니다. 하루 종일 순자의 심부름을 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점심을 차리고 빨래를 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준호가 퇴근했습니다. 어머니, 편하게 지내셨어요? 순자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수진이가 잘 챙겨줘서 좋더라. 준호가 수진을 보며 웃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당연한 거잖아.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준호가 먼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너무 피곤해요. 준호가 스마트폰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모시는 게 당연한 건데 뭐가 피곤해? 수진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준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출근해도 되니까 저녁에 일찍 들어와. 어머니 혼자 계시면 안 되잖아. 수진이 이불을 덮었습니다.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 서둘러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순자가 거실에 나와 앉아 있었습니다. 아침은? 수진이 당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늦잠을 자서요. 순자가 화를 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아침도 안 차려줘? 수진이 황급히 부엌으로 가서 계란 후라이와 김치, 밥을 차렸습니다. 순자가 상을 보더니 코웃음 쳤습니다. 이게 아침이야? 국도 없이? 수진이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8시 20분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출근해야 해서요. 순자가 젓가락을 던졌습니다. 짜그랑. 이런 거 먹으라고 차려놨어? 차라리 굶는 게 낫겠네. 수진이 눈물을 참으며 집을 나섰습니다. 검찰청에 도착하니 9시가 넘었습니다. 부장 검사가 수진을 불렀습니다. 한 검사, 요즘 지각이 잦은데 무슨 일 있어? 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개인 사정이 있어서요. 부장 검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검사가 시간 관리도 못하면 어떡해? 정신 차려.
수진이 자리로 돌아와 서류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전 내내 순자의 얼굴이 아른거렸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후배 민준이 다가왔습니다. 선배님, 같이 식사하실래요?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 오늘은 패스할게. 민준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배님,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수진이 억지로 웃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사무실에 혼자 남은 수진이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아침에 급하게 싼 김밥이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자 눈물이 났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수진의 일상은 지옥이 됐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순자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출근 전에 집안 청소를 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저녁 준비와 설거지를 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에는 다크서클이 깊어졌습니다. 몸무게는 5kg이 빠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자가 된장찌개를 먹다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무슨 맛이야? 간도 제대로 못 맞춰?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입맛에 맞게 간을 맞췄는데요. 순자가 화를 냈습니다. 뭐? 네가 나보다 입맛을 더 잘 알아? 순자가 된장찌개 그릇을 들어 수진의 얼굴을 향해 던졌습니다. 수진이 재빨리 고개를 숙였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수진의 어깨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 수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얀 블라우스가 된장국으로 얼룩졌습니다. 준호가 거실에서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순자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내 와이프가 음식을 형편없이 만들어서 그래. 준호가 수진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진아, 좀 더 신경 써서 요리해. 어머니 입맛은 까다로우시잖아. 수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저한테 찌개를 던지셨어요. 준호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도 실수하신 거지.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수진의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 욕실로 들어가 옷을 벗었습니다. 어깨에 빨갛게 데인 자국이 있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수진이 샤워를 하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이건 아니야. 다음 날 수진은 검찰청 상담실을 찾아갔습니다. 심리상담사 이현주가 수진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 검사님. 수진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현주가 차를 따라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수진이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집에서 힘든 일이 있어서요. 수진이 지난 15년간의 일들을 털어놨습니다. 결혼 초부터 시작된 순자의 구박과 학대, 남편 준호의 무관심과 방조, 최근 몇 달간의 지옥 같은 동거. 현주가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한 검사님, 이건 명백한 가정 내 학대예요.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며느리로서 부족한 거예요. 현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며느리라고 해서 폭력을 참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저를 이해해주지 않아요. 현주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 검사님은 가해자를 처벌하는 검사잖아요. 왜 본인은 보호하지 않으세요? 수진이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수진은 책상 앞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현주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수진이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최근 담당하고 있는 사건 파일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30년 전 미제 사건 재수사 파일이었습니다. 수진이 파일을 꺼내 펼쳤습니다. 1995년 서울 강남구에서 발생한 보험 사기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60대 여성 김말자 씨. 김 씨는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교통사고를 위장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조사 중 의문사했습니다. 수진이 파일을 읽으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사건 관련자 중 한 명의 이름이 익숙했습니다. 박순자. 수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동명이인일까? 수진이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했습니다. 일치했습니다.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30년 전 보험 사기 사건에 연루돼 있었습니다. 수진이 파일을 더 자세히 읽었습니다.
당시 박순자는 김말자의 친구였습니다. 김 씨가 보험 사기를 꾸미도록 부추긴 공범으로 의심받았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의문사하면서 사건은 미제로 남았습니다. 수진이 파일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당시 조사 중 나온 증언이 기록돼 있었습니다. 박순자가 김말자에게 보험금을 나눠 가지자고 제안했다. 사고 당일 박순자가 김말자와 함께 있었다. 수진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만약 이 사건을 재수사하면 어떻게 될까? 시어머니가 범죄자로 밝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수진의 가정도 파탄날 것입니다. 수진이 파일을 덮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해. 검사로서의 의무야. 수진이 사건 재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연락했습니다. 30년 전 김말자 씨의 부검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일주일 후 국과수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당시 부검 결과 김 씨의 사인은 두부 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상처 각도가 교통사고로 인한 것과 맞지 않았습니다. 타살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증거 부족으로 종결됐습니다. 수진이 당시 사건 담당 형사를 찾았습니다. 이미 은퇴한 70대 노인이었습니다. 전직 형사 최동욱이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이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검사 한수진입니다. 동욱이 수진을 올려다봤습니다. 검사님이 날 찾아오시다니. 무슨 일이신가요? 수진이 사건 파일을 꺼냈습니다. 1995년 김말자 씨 사건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동욱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사건. 아직도 가슴에 남아 있어요. 동욱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시 저는 박순자를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분명 뭔가 숨기고 있었어요. 수진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무엇을 숨기고 있었습니까? 동욱이 말했습니다. 김말자 씨가 죽기 직전 박순자와 크게 다퉜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보험금 배분 문제 때문이었다고 해요. 수진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그런데 왜 수사가 중단됐습니까? 동욱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박순자의 남편이 유력 인사였어요. 압력이 들어왔습니다. 수진이 놀랐습니다. 시아버지가 압력을 넣었다는 말이었습니다. 동욱이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비밀리에 증거를 모았습니다. 동욱이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게 당시 제가 모은 증거들입니다. 공식 기록에는 없는 것들이에요. 수진이 수첩을 받아들었습니다. 수첩을 펼치자 동욱의 필체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1995년 7월 15일 박순자와 김말자 목격. 강남구 카페에서 격하게 다툼. 1995년 7월 17일 김말자 사망 당일. 박순자가 현장 근처에 있었다는 증언 확보. 1995년 7월 20일 박순자 집 앞에서 혈흔 묻은 옷 발견. 증거인멸 의심.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수첩. 제가 가져가도 될까요? 동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을 기다렸어요.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길. 검사님이라면 제대로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수진이 수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수진이 일어서려는데 동욱이 말을 이었습니다. 검사님,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어요. 당시 김말자 씨의 딸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그 아이가 어머니 죽음의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요. 수진이 메모했습니다. 딸의 이름이 뭡니까? 김은혜. 당시 5살이었어요. 수진이 차에 돌아와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동욱의 기록은 치밀했습니다. 박순자의 행적, 증언, 의심 정황들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수진이 엔진을 켰습니다. 이제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며칠 후 수진은 1995년 당시 병원 기록을 뒤졌습니다. 김말자 씨가 사망 전 입원했던 병원을 찾았습니다. 오래된 병원 기록 보관소에 도착했습니다. 먼지 쌓인 파일들 사이에서 김말자의 차트를 찾았습니다. 차트를 펼치자 당시 담당 의사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환자 두부의 둔기에 의한 타박상. 교통사고로 보기 어려운 각도. 보호자 박순자, 환자와 동행 주장. 하지만 목격자 진술과 불일치. 수진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간호사의 메모가 있었습니다. 박순자, 환자 사망 후 병실에서 뭔가 가져가는 것 목격.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박순자가 증거를 인멸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수진이 병원 보관소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당시 CCTV 자료가 남아있을까요? 직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30년 전 자료는 이미 폐기됐어요. 수진이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근무했던 간호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직원이 오래된 명단을 뒤졌습니다. 10분 후 한 명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강미숙 간호사. 지금은 은퇴해서 부산에 산다고 하네요. 수진이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은 집에 늦게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순자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금 몇 시야? 시어머니 저녁도 안 차려주고 어디 갔었어? 수진이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업무가 길어졌습니다. 순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업무? 뭐가 그렇게 바빠? 나 혼자 굶고 있었잖아. 수진이 부엌으로 가려는데 순자가 팔을 잡았습니다. 너 요즘 이상해. 뭔가 숨기는 거 있지? 수진의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업무가 많아서요. 순자가 수진의 눈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거짓말하는 거 다 티나. 조심해. 며느리 주제에. 수진이 팔을 빼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순자가 뭔가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수진은 부산행 KTX를 탔습니다. 강미숙 전 간호사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3시간 후 부산 해운대의 한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미숙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60대 중반의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검사님. 미숙이 차를 준비하며 말했습니다. 그때 그 사건 때문에 오신 거죠? 전화로 말씀하셨던.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김말자 씨 사건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미숙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사건. 30년이 지났는데도 생생해요. 미숙이 차를 따르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김말자 씨가 응급실에 실려왔을 때 이미 의식이 없었어요. 머리에 큰 상처가 있었죠. 수진이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박순자라는 여성이 보호자로 왔었죠? 미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런데 그 여자가 너무 이상했어요. 환자가 죽어가는데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더라고요. 오히려 초조해하면서 병실을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수진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때 박순자가 뭔가 가져갔다고 기록에 있던데요. 미숙이 눈을 감았습니다. 네. 김말자 씨가 돌아가신 직후였어요. 박순자가 병실에서 환자의 가방을 뒤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뭐 하시냐고 물었더니 깜짝 놀라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급하게 나가버렸죠. 수진이 물었습니다. 혹시 그때 뭘 가져갔는지 보셨나요? 미숙이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작은 수첩 같은 걸 들고 나간 것 같았어요. 수진의 눈이 빛났습니다. 수첩이요? 네. 검은색 작은 수첩이었어요.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크기. 수진이 메모했습니다. 그 수첩이 결정적인 증거일 수 있었습니다. 미숙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김말자 씨의 딸 은혜 아이가 있었잖아요. 그 아이가 울면서 엄마를 찾을 때 박순자가 아이를 데리고 나갔어요. 다시는 그 아이를 보지 못했어요. 수진이 놀랐습니다. 박순자가 은혜를 데리고 갔다고요? 네. 친척이라고 하면서요. 하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 이상했어요. 아이가 박순자를 무서워하는 것 같았거든요. 수진이 중요한 단서를 얻었습니다. 김은혜를 찾아야 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수진은 곧바로 주민등록 조회를 했습니다. 김은혜라는 이름으로 검색했습니다. 하지만 1995년 이후 기록이 끊겨 있었습니다. 이름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수진이 고아원 기록을 뒤졌습니다. 1995년 7월경 입소한 5살 여자아이를 찾았습니다. 마침내 한 곳에서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고아원. 당시 김은혜로 입소했다가 1년 후 이씨 성을 가진 가정에 입양됐습니다. 새 이름은 이은혜. 수진이 현재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 중이었습니다. 수진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이은혜 씨 맞으시죠? 저는 검사 한수진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검사님이요? 무슨 일이신가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친어머니 김말자 씨에 관한 일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어머니. 어머니에 대해 뭘 아세요? 만나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간 내주실 수 있으세요? 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알려주세요. 이틀 후 수진은 성남의 한 카페에서 은혜를 만났습니다. 은혜는 3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불안한 눈빛이었습니다. 검사님,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수진이 가방에서 사건 파일을 꺼냈습니다. 은혜 씨, 당신 어머니는 사고로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은혜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수진이 파일을 펼쳤습니다. 30년 전 사건을 다시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타살당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은혜의 손이 떨렸습니다. 누가 우리 엄마를? 수진이 박순자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 여자를 기억하시나요? 은혜가 사진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여자예요. 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날 이 여자가 병원에 있었어요. 엄마 시신 앞에서 우는 나를 이 여자가 끌고 나갔어요. 은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무서웠어요. 이 여자 눈빛이 너무 차갑고 무서웠어요. 수진이 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더 기억나는 게 있나요? 은혜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이 여자가 엄마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가는 걸 봤어요. 작고 검은 수첩이었어요. 수진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 수첩에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은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엄마가 항상 그 수첩을 소중히 다뤘어요. 수진이 메모했습니다. 그 수첩을 찾아야 했습니다. 은혜가 물었습니다. 검사님, 제 엄마를 죽인 게 정말 이 여자인가요? 수진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은혜가 수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제발 엄마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30년 동안 엄마가 범죄자로 죽었다고 알고 살았어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수진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순자가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 어디 갔다 왔어? 수진이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업무 때문에 나갔었습니다. 순자가 냉소를 보냈습니다. 요즘 부쩍 바빠졌네. 뭐 하는 거야? 수진이 순자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30년 전에도 사람들에게 거짓말 잘하셨죠, 어머님? 순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수진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김말자 씨 기억하시죠? 순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수진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1995년 7월 17일 당신이 뭘 했는지 다 알고 있어요. 순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 지금 나를 조사한 거야? 수진이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검사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순자가 수진에게 다가와 손을 들었습니다. 이 못된 년이. 순자가 수진의 뺨을 때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진이 순자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그만하세요.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을 겁니다. 순자가 손목을 빼내며 소리쳤습니다. 준호야. 안방에서 준호가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순자가 수진을 가리켰습니다. 내 와이프가 지금 나를 조사하고 있어. 미쳤어. 준호가 수진을 보며 물었습니다. 수진아, 무슨 소리야? 수진이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여보, 당신 어머니가 30년 전에 사람을 죽였어요. 준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수진이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여기 증거가 다 있어요. 당신 어머니가 김말자 씨를 죽이고 증거를 인멸했어요. 준호가 파일을 빼앗았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읽다가 파일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이게 무슨 개소리야. 어머니를 범죄자로 만들려고. 수진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사실이에요. 당신 어머니는 보험금을 노리고 친구를 죽였어요. 순자가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야.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수진이 순자를 향해 말했습니다. 그럼 검은 수첩은 어디 있죠? 김말자 씨 병실에서 가져간 그 수첩 말이에요. 순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나는 모르는 일이야. 수진이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거짓말 마세요. 간호사가 다 봤어요. 당신이 수첩을 가져가는 걸. 순자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건. 준호가 수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만해. 어머니를 괴롭히지 마. 수진이 팔을 뿌리쳤습니다.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진실을 밝히는 거예요. 준호가 화를 냈습니다. 진실? 네가 우리 가족을 파괴하려는 거지. 당장 이 조사 그만둬. 수진이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안 돼요. 이건 제 일이에요. 검사로서의 의무예요. 준호가 비웃었습니다. 검사? 집에서는 무능한 며느리 주제에? 수진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네, 저는 검사예요. 그리고 범죄자는 누구든 처벌받아야 해요. 설령 그게 시어머니라도요. 순자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준호가 수진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장 나가. 우리 집에서 나가. 수진이 가방을 들었습니다. 알았어요. 나갈게요. 하지만 조사는 계속될 거예요. 수진이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수진은 검찰청 근처 모텔에 방을 잡았습니다. 짐도 없이 맨몸으로 나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결혼 15년 만에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수진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은혜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검사님. 힘내세요. 수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날 수진은 법원에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순자의 집을 압수수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판사가 영장 신청서를 검토했습니다. 한 검사, 피의자가 당신 시어머니라는 게 사실입니까?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판사님. 하지만 그것과 사건은 별개입니다. 판사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영장에 서명했습니다. 좋습니다. 영장을 발부하겠습니다. 수진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이틀 후 수진은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순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수사관 5명이 동행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준호가 문을 열었습니다. 수진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뭐야? 왜 왔어? 수진이 영장을 보여줬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협조해주세요. 준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쳤구나,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수진이 수사관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수사관들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자가 거실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수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법에 따른 절차입니다. 방해하시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들이 집안 곳곳을 수색했습니다. 서재, 안방, 드레스룸을 뒤졌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한 수사관이 안방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검사님, 이것 좀 보세요. 수진이 다가갔습니다. 상자를 열자 오래된 물건들이 나왔습니다. 그 안에 검은색 작은 수첩이 있었습니다. 수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증거예요. 순자가 소리쳤습니다. 그건 내 거야. 돌려줘. 수진이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김말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자 보험 사기 계획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1995년 7월 15일 순자와 만남. 보험금 5억 원을 73으로 나누기로 약속. 순자가 사고를 만들어주겠다고 함. 나는 다친 척만 하면 됨. 돈을 받으면 은혜 데리고 미국 가기. 수진이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김말자의 마지막 기록이 있었습니다. 7월 17일 순자가 배분을 55로 바꾸자고 함. 거절했더니 화를 냄. 무섭다.
그 아래 흔적처럼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가 날 밀쳤어. 머리가 너무 아파. 은혜야, 미안해.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바로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순자가 무너지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수진이 수첩을 증거봉투에 넣었습니다. 박순자 씨 살인죄 및 증거인멸죄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순자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순자가 울부짖었습니다. 싫어. 나 안 가. 준호야, 엄마 좀 도와줘. 준호가 수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년아, 우리 어머니를 풀어줘. 수사관들이 준호를 막았습니다. 수진이 남편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미안해요, 여보. 하지만 이게 정의예요. 순자가 끌려나가면서 소리쳤습니다. 내가 널 며느리로 받아준 게 실수였어. 너 같은 년은 평생 저주받을 거야.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차가 순자를 태우고 떠났습니다. 재판일이 다가왔습니다.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언론의 관심도 뜨거웠습니다. 검사, 시어머니를 살인죄로 기소. 30년 만에 밝혀진 보험 사기 살인. 헤드라인이 포털 사이트를 뒤덮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방청객들이 일어났습니다. 착석하십시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피고인석에 순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수척해진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검사 측 증인으로 이은혜가 나왔습니다. 은혜가 선서를 했습니다. 양심에 따라 진실만을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수진이 은혜에게 질문했습니다. 증인, 피고인을 알고 계십니까? 은혜가 순자를 쳐다봤습니다. 네. 제 어머니를 죽인 사람입니다. 방청석이 웅성거렸습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쳤습니다. 정숙하십시오. 수진이 계속 질문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을 기억하십니까? 은혜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피고인이 병원에서 엄마 가방을 뒤지고 수첩을 가져갔어요. 5살이었지만 그 장면을 또렷이 기억합니다. 수진이 수첩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이 그 수첩입니까? 은혜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가리켰습니다. 네, 저 수첩이에요. 엄마가 늘 가방 안에 넣고 다니던 거예요. 재판장은 수첩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이 수첩의 필기 내용이 모두 고 김말자 씨의 친필이라는 점, 국과수 필적 감정 결과로 확인되었습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수진은 잠시 숨을 고른 뒤 피고인석의 순자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피고인 박순자 씨는 보험금을 노리고 피해자를 범행 현장으로 유인했고 다툼 끝에 피해자를 밀쳐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후 사고사로 위장하기 위해 현장을 벗어나고 결정적인 증거인 수첩을 인멸하려 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저은 채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야, 난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수진은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첩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순자가 날 밀쳤다는 문장은 피해자가 사망 직전 남긴 마지막 기록입니다. 수진이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피고인 박순자 씨, 이 수첩이 당신 집 안방 옷장 깊숙한 상자에서 발견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순자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난 기억이 안 나, 오래전 일이야. 재판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억의 문제가 아닙니다. 증거의 문제입니다. 재판은 2달에 걸쳐 이어졌습니다. 피해자의 사망 경위, 보험계약 변경 시점, 박순자의 통화 기록과 과거 행적, 당시 권력 개입 정황까지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판결일. 법정 안은 숨소리조차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은 검사석에 앉아 두 손을 깍지 낀 채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석의 순자는 이제 더 이상 날카롭지도 거만하지도 않았습니다. 초라한 노인의 모습일 뿐이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박순자. 순자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피고인은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수진의 심장이 천천히 그러나 묵직하게 뛰었습니다. 이는 계획적 범행이며 사망 이후 증거를 인멸하고 30년간 진실을 은폐해온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넘겼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 박순자에게 살인죄 및 보험사기, 증거인멸죄를 적용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순간 법정안이 술렁였습니다. 순자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야 난 그렇게까지는.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30년을 숨겨온 죄가 마침내 무게를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수지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은혜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검사님 아니 수지님. 은혜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엄마가 범죄자가 아니라는 걸 이제야 증명할 수 있게 됐어요. 수지는 은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은혜 씨 어머니는 끝까지 기록을 남겼어요. 그 용기가 오늘을 만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며칠 후 수지는 이혼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준호는 끝내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내 엄마야. 그 말이 수진에게는 모든 답이었습니다. 집을 나와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한 첫날 밤 수지는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김치찌개 하나, 밥 한 공기.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삶이 자신의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몇 달 뒤 검찰청 복도에서 후배 민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배님, 요즘 표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야 숨 쉬는 것 같아.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사건 후회는 없으세요? 수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후회요? 그리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없어. 정의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니까. 그날 밤 수지는 일기를 썼습니다. 나는 검사이기 전에 한 사람이다. 참는 것이 미덕이던 시대는 끝났다. 진실은 늦어질 수는 있어도 사라지지는 않는다. 창밖에는 조용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창문을 닫고 불을 끄며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자. 그리고 그날 15년의 침묵과 30년의 거짓은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